안녕하세요. 관절은 감탄이다 서동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주제인데요. MRI를 찍었더니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이걸 수술해야 하나요? 혹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픕니다. 그냥 두면 낫나요? 등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한 번쯤 겪는 흔한 부상이지만 치료는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비수술로 낫는 경우도 많지만 시기를 놓치면 평생 불안정한 발목이나 관절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병원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비수술과 수술 치료의 차이 그리고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원 분인데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을 접질린 후에 3개월째 계속 붓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염자라 생각해서 파스를 붙이고 쉬다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 뚝 소리가 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단순 방사선 사진부터 확인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뼈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결과 전거비 인대가 파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삼출물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직접 이학적 검사를 해 보았을 때 발목에 대해서 발이 앞으로 약간씩 빠지는 불안정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인대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증이 줄었다고 다 나은 게 아니고 인대가 붙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두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잘 낫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는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고 파열이 되면서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잘 낫지 않거나 제대로 낫지 않고 늘어나서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인대 파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접질림 같지만 이렇게 초음파 또는 CT, MRI를 찍어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손상과 견열 골절 여부 등을 판단을 하고 초음파를 찍어서 간단히 인대가 찢어진 부위 또는 삼출물 여부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로 MRI를 찍어서 전거비와 종비 인대, 다른 발목의 여러 가지 인대 등도 검사를 하고 연골 파열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골절까지 확인을 합니다. 방금 사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큰 손상이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초음파를 찍어 보았을 때 전거비 인대가 파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거비 인대라 하면 앞쪽에 있는 거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인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인대인데 발목이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접질리게 되면 인대가 파열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살들도 다 파열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잘 꺾이기도 하고 또는 앞쪽으로 이렇게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불안정해지면서 자꾸 긴장이 되고 무릎이나 허리, 엉덩이도 아파질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방치하면 앞쪽으로 빠지는 마찰 현상 때문에 발목 연골의 손상으로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인대가 파열되고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 인대 손상이 아니라 연골이나 활막, 신경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찢어졌다고 수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얼마나 또는 어떤 형태로 손상되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인데 빨리 복귀하고 싶어요 라면서 제 의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0대 축구선수 분이셨는데 경기 중 발을 접질러서 MRI를 찍었는데 발목을 위에서 찍은 각도에서 MRI를 보시면 거골과 비골이 연결된 부위에 전거비 인대가 있어야 하는데 인대가 파열되어서 잘 보이지 않고 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앞쪽에서 찍은 뷰에서 보시면 비골과 종골을 잇는 종비 인대가 파열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모두 끊어진 완전 파열인 환자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수술로 버티면 회복이 되더라도 인대의 장력이 충분하지 않아 달리기나 방향 전환할 때 발목이 계속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경적 인대 봉합술 마이크로 MBO로 치료했습니다. 5mm 정도의 구멍을 통해 내시경으로 인대를 정확히 찾아 봉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약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비골뼈에 박히는 실을 박아서 인대와 주변의 신전건 지지대를 봉합해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환자에 따라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직접 열지 않고 관절경을 이용하여 인대가 원래 붙어있던 위치를 정리를 하고 뼈 안쪽에 실을 박아서 이 실을 이용해서 전거비 인대와 신전건 지지대를 봉합해 줄 수 있습니다.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두 개가 모두 파열이 되면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발목이 앞쪽으로도 빠질 뿐더러 이 안쪽으로도 꺾이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파열이 되면 재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재활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빨리 일상과 운동으로 복귀가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그리고 신전건 지지대를 모두 봉합해주면 발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안쪽으로 꺾이는 증상을 조기에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빠른 재활과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빨리 일상과 운동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주 후에는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했고 3개월 뒤에는 가벼운 조깅까지 가능했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빠른 복귀가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수술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치기 전에 100%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95% 이상 돌아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바로 직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수술을 하면 유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목이 조금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꺾이던 발목이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면 약간 뻣뻣해지면서 아래쪽으로 잘 꺾이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운동을 하고 또 수술한 부위의 유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거의 수술 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에서 비수술이 원칙이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치료하느냐인데요. 저희 정형외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라이스 요법입니다. 영어로 rest, icing, compression, elevation인데 한글로 안정, 냉찜질, 압박, 거상입니다. 부목 고정과 약물 치료, 기능 재활 치료를 겸하게 되고 또 발목 주위의 근육 강화, 고유 수용성 운동, 균형 훈련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와 체해 충격파를 통해서 조직 회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하면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재활을 중단하면 인대는 아직 약한 상태라서 쉽게 다시 늘어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게 통증이 사라졌다고 인대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비수술이 원칙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복명 영상 MRI 촬영에서 전거비와 종비 인대 완전 파열이 확인된 경우 발목이 자꾸 헛돌거나 걸릴 듯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물이 차는 경우 프로 선수나 빠른 복귀가 필요한 직업군 6에서 8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인대는 제대로 붙지 못하고 나중에 관절이 불안정해져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 봉합이 아니라 재건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절개식, 관절경 수술이 있습니다. 절개식 발목 인대 수술은 시야가 넓고 인대를 정밀하게 봉합이 가능하고 종비 인대 손상까지 함께 교정이 가능하지만 절개 부위 감염 위험성이 있고 상처 회복 기간이 약간 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경적 수술은 절개가 작고 통증이 적고 고유 감각 신경이 보존되어 재활 시작이 매우 빠릅니다. 단점은 시야가 제한되어 종비인대 봉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은 수술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이냐가 아니라 내 인대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약 2에서 4주간 보조기 착용 및 부분 보행, 3개월부터는 가벼운 운동, 6개월 이후부터는 러닝과 격렬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인대가 다시 붙는 시간은 사람마다 비슷합니다.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조기 재활은 오히려 재파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관절경 쪽으로 발목 파열 인대를 봉합한 사진입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 몇 개만 보일 정도, 그리고 발목 바깥쪽 복사뼈 쪽에는 약간의 이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긴 한데 앞에서 봤을 때는 거의 상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복사뼈 쪽을 약 5cm에서 10cm 정도 절개를 하고 의사가 인대와 주변 조직을 보면서 꼼꼼히 봉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상처 회복이 느리고 환자들이 굉장히 아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목뿐만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수술이 상처를 적게 하고 빠른 재활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경 쪽 수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도 적고 열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훨씬 빠른 재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MRI는 괜찮다는데 왜 아직 아파요? 라고 말씀하신 환자분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 C씨는 MRI상 인대가 거의 붙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발목이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인대는 붙어 있었지만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이 있고 이 연골이 닳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MRI나 초음파에서 인대가 붙어 있더라도 그것은 인대가 늘어나서 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목이 흔들리게 되면 연골이 마찰에 의해서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오지 않는 관절염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이 닳아서 경골과 거골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바깥쪽 견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느슨하게 붙어 있었고 바깥쪽의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발목 전체, 특히 발목 내측에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인대의 봉합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안쪽 연골 그리고 주변에 자라난 골극에 대한 수술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이처럼 MRI, CT, 엑스레이를 모두 종합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MRI는 사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MRI만 찍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환자분을 볼 때 단순 방사선 사진뿐만 아니라 MRI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환자분들의 발목을 잡고 당겨 보아서 어디가 이상한지 직접 느껴보고 하는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환자분들의 상태를 점검하여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발목 인대 파열의 치료 목적은 다시 잘 걷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 안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MRI상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수술도, 무조건 수술도 정답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발목 상태, 통증의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생활 목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